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테슬라가 그 중 하나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이전 고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현재 모델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61.63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0.4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국내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 소식부터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현대자동차는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를 달성했다고 하며 1967년 자동차 산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무려 57년 만에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를 달성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억 대 누적 생산의 성과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를 선택하고 지지해준 많은 글로벌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다는 현대자동차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현대자동차는 과감한 도전과 집요한 연구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로서 새로운 1억 대의 미래를 한 걸음 더 향해 가겠다고 그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10월 10일부터 서울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누적 생산 1억 대를 달성해 기념하고 있는 다시 첫걸음이라는 전시도 개최하고 있고 1억 대 이후 새로운 현대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1억 번째 이후 이 첫 번째 차량은 아이오닉 5 전기차였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이 현대자동차는 현재 어떤 에너지를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정확한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대가 건드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차 뿐만 아니라 EREV와 배터리 교환 전기차까지 시도하면서 이 차세대 방향에 대해서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다음에 먹거리가 로봇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로봇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차에 조금 더 집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기아의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으로는 테슬라 코리아에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0이라는 숫자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었는데요. 결국 예상대로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테슬라 무이자 할부를 발표했으며 모델 Y 후륜 구동의 경우 삼성카드를 이용할 시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차를 구매할 수 있고 60개월 무이자 할부의 경우에는 선납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비밀이 풀려서 조금 속 시원하기도 하고요. 또 정답을 바로 맞춰버려서 아쉽기도 했지만 테슬라 코리아에서 테슬라스러운 재미있는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고 무이자 기간 동안 국내에서 많은 테슬라 판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은 바로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할지 관련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0월 4일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한 투표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게 될 터이고 또 차량의 판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자, 투표는 EU에서 향후 5년 동안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관세를 얼마나 부여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해당 관세는 2024년 1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위원회는 3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투표를 시작할 예정인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EU에서는 자동차 수입에 부과되고 있는 10%의 관세에 추가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려 45%의 관세가 중국산 전기차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산 전기차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막으려면 EU 회원국의 약 65%가 반대해야만 하는데 이 현재까지 스페인과 독일만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고 이 스페인과 독일은 이번 결정이 어쩌면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정치적 해결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중국은 벌써부터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는 돼지고기와 유제품 등 일부 산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요. 현재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스페인과 독일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테슬라도 상하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다른 중국의 전기차 기업보다는 조금 낮은 관세를 예상하게 되지만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투표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으로는 테슬라의 임원이 올린 글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트럭의 FSD가 출시하면서 목표를 달성해 테슬라 AI 팀에게 큰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의 FSD 관련 일정표를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촘촘하게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월의 계획을 보게 된다면 9월에 FSD 12.5.2의 출시와 ASS로 불리는 차량 호출 기능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사이버트럭의 자동 주차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눈의 추적이 가능한 기능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목표를 다 이루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현재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고속도로에서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한 주행과 또 시내와 고속도로가 통합되어 완전하게 인공지능에게만 의지하는 자율주행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사이버트럭의 FSD 출시입니다. 자, 테슬라는 제품의 출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이버트럭의 FSD가 출시되는 것이 이번 달 말까지 출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4분기로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루머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9월의 마지막 날을 며칠 놔둔 상황으로 드디어 사이버트럭의 FSD를 출시하게 되었고 예상한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의 디렉터인 아숍 엘리스와미는 2024년 9월 FSD의 출시 목표를 달성한 테슬라의 AI 팀에게 공로를 인정하는 글을 올렸고, 테슬라 AI팀은 사이버트럭의 FSD 출시 일정을 정확하게 맞춘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 신경망을 이용한 고속도로 주행은 사이버트럭에게 먼저 배포되고 있고 다른 차량에게도 출시를 곧 완료할 것이라고 하며 내부 직원들에게는 다음 주쯤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위한 FSD를 직원 및 얼리 액세스 테스터들에게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제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 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사이버트럭에 처음으로 FSD가 활성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사이버트럭은 출시된 이후 어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도 들어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이버트럭의 오너들은 수동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좀 바뀌었고 앞으로 많은 연예인들 또한 자율주행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테슬라에서는 아직 초기 빌드 버전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의하면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운전자에게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트럭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속도는 현재 테슬라의 기존 파이프라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사이버트럭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구매한 소유주들에게도 조만간 배포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일반 오너들의 영상도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의 다음 달 일정표인데요.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FSD를 출시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9월을 지나 10월로 가게 된다면 바로 FSD를 이용한 차량의 자동 주차와 후진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자동 주차와는 다르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어쩌면 운전자가 차에서 그냥 내려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테슬라의 FSD가 알아서 주차장에 주차할 장소를 찾아서 스스로 발렛 주차를 하고 또 다시 출발해야 될 때가 오면 원하는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주차에 들이는 시간이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오너들은 주차하는 데 드는 많은 시간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0월에 발표되는 FSD 버전 13은 또 앞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FSD이기 때문에 현재 FSD의 성능을 6배 정도 상승시킨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10월 10일 로보택시가 바로 시작해도 이상할 게 없고 여기에 큰 기대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RBC 은행의 톰 나라얀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영상 볼게요.
RBC 애널리스트 톰 나라얀과 함께하고 테슬라의 $224 목표가와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톰, 이번 달의 인도량 숫자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또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투자자들이 나머지 산업과 비교하는 방식이죠. 스텔란티스의 이익 경고는 지난 몇 주 동안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의 세 가지 다른 이익 경고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테슬라가 그 중 하나로 보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나온 8월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 젖어 있는데 그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입니다. 작년 말에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인센티브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가격도 너무 높습니다. 2025년에 약간의 완화가 있을 겁니다. 이 제조사들이 매우 심각한 CO2 규제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시장의 부진은 매우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인센티브가 다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인도량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 로보택시 데이가 있습니다. 이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과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제 목표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보택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그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비춰볼 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면요. 내년에 있을 규제 목표 달성 시점에 유럽의 제조사들이 누구에게 크레딧을 구매할까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넘어서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자율주행이며 감정적인 면에서는 실적이 기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크레딧은 꽤 클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도 있고 인도량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주식이 거래되는 방식을 보면 로보택시 데이가 뉴스에 매도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자동차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지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이전 고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현재 모델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제 모델링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옵티머스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고 로보택시의 가치는 4천억 달러로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전 로보택시가 자동차 시장을 2.7조 달러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승 여력은 제 목표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테슬라의 할인 현금 흐름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기 촉매제를 보고 있으며 그리고 로보택시 이벤트의 뒤에서 사람들은 계속 흥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m, appreciate it. We'll see what we get on Wednesday. Good to see you again.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이번 달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주가의 상승인 것 같냐? 사회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RBC의 애널리스트는 상대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하며 테슬라가 아닌 다른 자동차 업체를 한번 보라고 그 관점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서 수익을 못 만드는 상태로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라는 분석이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테슬라를 정말 안전한 투자처로 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 테슬라의 자동차는 이미 검증을 통해서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어와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되는 하락 속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이제 10월 10일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는 월가의 평가 역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테슬라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는 이번 주 인도량 발표와 다음 주 로보택시 데이로 인해 낙관적인 기대감이 투자자들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만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 에너지 저장 사업과 이 3분기 인도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또 테슬라의 핵심인 자율주행의 발전과 앞으로 테슬라에게 들어오게 될
규제 크레딧은 꽤 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가 오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하지만 로보택시데이에는 이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라는 그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RBC뿐만 아니라 테슬라 로보택시데이에 매도가 나오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추측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클레이즈에서는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한 회사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날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세론자와 로보택시가 확장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회의론자들의 충돌로 인해서 많은 논의가 생길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일이 이 로보택시의 이벤트 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로보택시 이벤트 날 이후 주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테슬라의 이벤트에서 이벤트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로보택시의 날 이후 바로 3분기 어닝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인도량 발표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자는 테슬라가 이전 고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냐는 매우 핵심적인 질문도 물어보는데요. 테슬라의 전고점은 414달러로 이 전고점에 도달하려면 무려 58%나 상승을 해야 전고점에 갈 수 있습니다. 자, RBC에서는 로보택시가 출시되게 된다면 자동차 시장을 2.7조 달러가 넘는 훨씬 더 큰 수준의 자동차 시장으로 확장시킬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하며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은 현재 매겨진 예상 주가보다 훨씬 더 높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RBC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RBC의 예상 주가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의 가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로보택시의 가치 역시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RBC 예상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는 다시 전고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0일 날 열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날이 과연 테슬라가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확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